전 세계 최대 규모의 플랫폼 사이트. 제가 설명을 하진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사이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로 유명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아무튼 굳이 제가 이게 어떤 사이트인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서 최근에 일이 터졌습니다. 폰업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셨던 폰업이라는 해킹의 장르가 있습니다. 자꾸 댓글에 사람들이 폰업이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조금 유일하게 특별하게 오늘은 폰업가 맞습니다. 12월 17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남자들이 화들짝 나 떨고 있냐? 그리고 다들 이 기사가 나왔을 때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나는 아닌데 누가 소송 안 나서나 누군가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저번 주의 상황이었었다. 정확하게 이 폰업에서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되었는가? 프리미엄 회원의 과거 검색, 시청, 다운로드 활동 기록이 유출이 된 거다. 프리미엄 회원, 이게 바로 무엇이냐? OTT 가입하면은 월간 결제도 하고 연간 결제도 하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 사이트도 프리미엄 회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프리미엄 회원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자, 그럼 유출된 내용들을 보면 이메일 주소, 대략적인 위치, 동영상 제목, URL, 검색 키워드, 동영상이 시청되거나 다운로드된 시간을 보여주는 타임스탬프.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지, 어떤 주제의 영상을 얼마나 봤는지, 특히 어떤 영상들을 좋아하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수치사하기 적정량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유출이 된 것이다. 아니, 폰허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폰허브에서 입장을 발표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해킹 당한 거 아닙니다. 아, 한국에서 배웠구나. 저 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된 것은 맞지만 해킹 당한 것은 아닙니다. 뭐예요 그러면? 저 해커들이 거짓말한 거 맞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폰허브가 할 말을 못해. 어떡하지? 근데 여기서 거짓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져갔던 해커들이 증거를 제시했거든요. 14명의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14명을 공개 처형을 해요. 야, 니네들이 의심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특별히 14명의 기록을 보여주겠습니다. 다른 정보도 아니고 악질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악질인 건 누군지 아십니까? 로이터 기자들이었어. 이 14명의 데이터가 공개가 되자마자 이 14명에게 전화를 합니다. 따르릉. 지금 언제 몇 시부터 땡땡땡 영상 보셨나요? 저희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최소 3명은 이 정보가 맞다,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대요. 이게 더 악질이죠. 그리고 게다가 과거에도 이 폰허브 사이트가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 유출된 정보와 비교를 해보니까 사실인 것으로 확실시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확실하다. 그러나 폰허브는 이야기를 하죠. 저희 털린 거 아닙니다. 진짜라니깐요. 사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최근 승인되지 않은 제3자면 해커겠죠? 데이터 분석 서비스 업체 제공업체인 믹스패널에 무단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게 해킹인 거죠. 그쵸? 그런데 이 믹스패널은 그럼 갑자기 무엇이냐? 이 믹스패널은 데이터 분석 업체예요.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면 이용하는 그 흔적들이 다 남아요. 쇼핑몰을 이용하든 유튜브를 보든 활동 내역들,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었는지, 그리고 어떤 물건으로 유입이 되었는지, 실제 결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들을 유의미하게 가공을 해야겠죠. 그런 업체가 바로 요 믹스패널입니다. 폰허브의 입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털린 게 아니고요, 얘네가 털린 거예요. 그래서 입장문을 보면요, 이거는 우리 시스템에서 유출된 게 전혀 아니에요. like 구글, like 챗 GPT 라고 써놨죠. 믹스패널이 해킹을 당해서 구글도 해킹당했고요, 챗 GPT도 당했어요. 저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우리는 참고로 2021년 이후부터는 믹스패널을 쓰지 않아요. 함께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들짝 깜짝 놀라죠?
챗GPT? 구글?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여기도 또 털렸어? 11월 달에 요런 이슈가 한 번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8일이래요. 무슨 일이 있었냐? 믹스패널의 직원 중 한 명이 해커에게 해킹을 당합니다. 피싱을 당해요. 정확히는 스미싱을 당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커에게 넘겨주게 되어서 이 믹스패널의 직원의 계정이 해커에게 넘어간 거죠. 그리고 그 계정으로 데이터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챗 GPT에서도 빠르게 입장 표명을 했죠. 믹스패널에서 유출된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들 챗 GPT의 채팅 기록이 털렸냐? 그건 아닙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사실 좀 무관하고요. API 기능이라고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사이트를 만들거나 개발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API 기능을 이용하는 계정, 요 사람들의 정보만 털렸던 겁니다. 오픈 AI에서 공지를 했으니까 API 기능 쓰는데 라고 하신다면 한번 그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폰허브의 입장은 바로 무엇이냐? 믹스패널이 스미싱 공격에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때 우리도 당한 거예요.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믹스패널이 반박문을 냅니다. 우리 쪽에서 유출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 데이터가 2025년 11월 보안사고 이후로 털린 건 아닙니다. 뭐야?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지? 이 믹스패널에서 자신들이 분석을 해봤대요. 자기들 로그도 다 보고 유출됐던 데이터들은 어디에서 유출이 되었느냐? 이 폰허브의 모 회사 소속 직원의 정식 계정으로 접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폰허브 직원이 그 계정을 유출했으면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지. 믹스패널이 이렇게 반박을 했어. 자, 이제 그럼 폰허브도 반박을 해야겠죠? 그 아까 공지문 있죠? 공지글이 슥 수정이 되었습니다. 챗 GPT, 구글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다 빠지고요. 그리고 2021년 이후로 안 쓴다고 했던 것도 슥 지웠고요. 관련된 이라고 워딩을 좀 입장을 좀 바꿨죠. 요런 태도를 보니까 정황은 폰허브 직원이 믹스패널을 쓰고 있었고 이 믹스패널의 계정, 폰허브 직원의 계정이 유출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해커들은요, 이 정보를 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 정보들로 이 믹스패널에 협박을 했습니다. 돈 내놔. 순순히 응하지 않으니까 폰허브에게도 메일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거 데이터 유출해봐라. 비트코인 몸값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폰허브에서 만족스러운 수익을 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B2B 사업이 잘 안되면 B2C로 가는 거죠. 이거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뜯어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지금 다크웹에 내놓기만 해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돈 뜯어내기 참 쉬운 정보잖아요. 그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과연 어떤 정보들이 정말 중요한 정보인 것일까? 우리가 정보보호법에서 뭐 인증이나 이런 기준들에서도 정해져 있는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고유 식별 정보라든가 혹은 비밀번호 이런 정보들은 무조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도 암호화를 한다거나 혹은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해시를 해서 저장을 하게 합니다. 왜냐면 이게 유출이 되었을 때는 다른 정보들에 비해서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건수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정보, 어떤 항목들이 유출됐는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거든요. 비밀번호가 유출이 되었다. 근데 이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유출되었다.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보통은 이 비밀번호를 다르게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을 보통 많이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계정 정보를 다른 데도 막 써보는 거예요. 막 그렇게 제2차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해시 처리된 데이터로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고유 식별 정보도 이 정보만 있으면 특정인을 찍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여권 번호라든가 요 정보 하나만 있어도 식별을 해낼 수가 있죠. 그런 정보들은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화면에 출력될 때도 보통 요 별표 표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킹 표시인데 이렇게 처리해서 출력하는 게 원칙입니다. 함부로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모의 해킹할 때 애매한 경우가 또 있어요. 어디까지가 중요한 정보일까? 뭐 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가 유출이 되었어. 이메일 주소가 나오네. 지금 이 사이트에 있는 모든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거는 고치라고 해야 될까? 내비두라고 해야 될까? 요런 경계에 있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겠죠. 비밀글, 상담글, 이것까지 암호화를 해야 되나? 이것까지는 좀 리소스 낭비지 이거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 사이트에서 운영이 되는 게시판이야. 그 상담을 하면서 자기네 병력이라든가 노출되면 애매한 정보들 있죠. 민감한 정보들, 그런 거를 우리가 민감 정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정보인데 이걸 다 뭐 우리가 모두 다 암호화할 수도 없고 보안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없고 애매한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따로 분류를 하기도 했는데요. 종교라든가 병력이라든가 몸무게, 이런 거 누군가에게는 조금 민감한 데이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폰허브에서 유출된 내용은 민감 정보가 아니죠. 이거는 초민감 정보입니다. 예, 차라리 내 종교가 노출되는 게 낫지. 충분히 범죄자들이 악용할 만한, 악용하고 싶은 데이터들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협박할 수 있는 접속 기록, 이런 정보들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유출된 내용들은 지금 초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아마 범죄자들은 이거를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좋은, 이거 안 쓰면은 아까운 데이터들이란 말이죠. 꽤 2차 피해가 저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분명 우리나라에도 있겠죠.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지금 당장 유출이 되었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